안녕하세요. 사회정책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강의를 녹화하다 보니까 지금 목이 좀 잠겨가지고 날도 덥고 피곤한데 지금 한 5시간 연속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혹시 기침을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사회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소득은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된 지도 벌써 한 15년이 넘었네요. 근데 이제 아무도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기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요한 정치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의제로 떠올랐는데 사실 이제 요거에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 어떤 확정된 이론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얘기하지만 이 기본소득에 대한 합의된 정의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뭐다, 이게 아니면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합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결국 이제 기본소득이 과연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그 기본소득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또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문을 보면 뭐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뿌려대니까 뭐 이것도 기본소득 저것도 기본소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기본소득이 뭔지도 이해를 못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마구잡이로 써대는 한심한 인간들도 있는가 하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에 적용이 가능할지를 고민하는 또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는 이제 지금 사회정책 시간에 사실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사회정책을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주제로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각 영역별로 어떤 사회정책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주제 중심으로 사회정책을 강의를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사회정책이 뭐고 그 사회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기획되고 그 사회정책이 어떤 식의 전달체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이제 사실 굉장히 기술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떠나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주제들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평가하고 내용을 이해할 것이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회정책에 관련된 이론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전달 체계나 평가 체계 뭐 이런 이해관계자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주로 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을
몇 개를 뽑아서 그거를 이제 발표 토론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측면으로 강의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시간에는 쟁점이 되는 정책들을 한번 우리가 몇 가지라도 사회정책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고 이걸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어떻게 정책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요즘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이 얘기된 지는 15년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BIKN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직 인컴 코리안 네트워크인가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영어. 그러니까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인데, 요거는 이제 그 기본소득 국제 네트워크의 한국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 조직이 있고 국제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이제 그 BIKN이라고 하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IKN이 활동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이라고 하는 이제 표제어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합의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모두에게 주지 않는 거는 기본소득이 아니다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실명을 얘기를 할게요. 박원순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청년 기본소득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면서 기본소득을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전부 다 기본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거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정책 지원금인 거죠. 청년 고용 지원금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뭐 말은 청년 배당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기본소득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줄 때에도 30%만 준다, 70%까지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 기본소득에 있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정당 중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대권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녹색당을 갖다 놨어요. 기본소득을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얘기했던 정당은 지금은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사회당하고 노동당하고 녹색당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기본소득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 정당들이 얘기했던 거를 주워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지도 아니지만 뭐 잘도 주워 먹고 다니니까 어쨌든 그 실제로 진지하게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기본소득의 효과라고 하는 거를 얼마나 따져보느냐가 중요해요. 기본소득을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소득을 어떻게 왜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기본소득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남의 걸 주워먹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져서 이걸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하면 자기한테 좋을까 나쁠까를 고민하지, 이게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건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기사를 가져온 건데,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마크 저커버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해외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제주대 의대 교수인데, 이분은 전형적인 복지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소득을 반대를 하는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거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좌파적이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복지국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복지국가와 반대로 가는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 프레시안에다가 또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붙으니까 기본소득을 왜 반대하는지를 뭐 또 썼는데, 이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쟁점이 하나가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기본소득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와 기본소득이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소득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합의가 없다, 정해진 이론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다양하게 이해를 하는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복지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기본소득을 평가하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보게 되면 복지국가를 더 확장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인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를 대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이상희 교수다.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주로 이제 사회복지학과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가입을 많이 해 있는데,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전형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찬반 논리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그냥 전부 다 이야기 주장으로서만 찬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선진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17년도인가 어디 언론에서 이거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빨간색이죠. 미국의 알래스카주, 이거 굉장히 이제 기본소득 할 때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미국의 일부 지자체, 그 다음에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나미비아. 자, 부분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의 성격을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기본소득 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실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기본소득 제도는 아니다. 근데 마치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부분 시행, 엄격한 의미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캐나다, 핀란드, 우간다, 뭐 이런, 스위스는 논의가 됐다가 거부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핀란드, 우간다, 캐나다는 뭐냐면 시범 실시는 전면 실시를 고려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에 있는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용 대상은 굉장히 한정적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 국민한테 하기 전에 한 2,000명, 3,000명한테 또는 마을 하나에 해보고 무언가 효과가 있으면 한번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회색으로 짙은 회색으로 돼 있는 스페인, 독일, 아이슬란드 이런 데는 시범 실시를 하는 게 아니고 시범 실시를 할까 말까를 논의 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죠? 기본소득 제도를 제대로 실시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다만 기본소득을 고려하고 있거나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 내지는 그 일종의 시뮬레이션 정도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뭐 이 정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핀란드는 요게 이제 2017년도에 시범 실시를 했는데 3년 정도 실시해가지고 올해 시범 실시가 끝나고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최종 결과 보고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진 않았어요. 기대했던 목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일부의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연구자나 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핀란드의 시범 실시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다라는 애매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본소득 제도를 이렇게 띄워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핀란드 내부적으로도 효과가 별로 없다 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최진기의 생존경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기본소득 제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본인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나름대로 재밌게 이 동영상을 잘 만들어놔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뭐 한번 보세요. 15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기본소득 제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기본소득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팩트 자체도 잘못된 팩트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주관적인 평가야 개인이 주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는 건데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팩트와 관련된 거 중에 한 70%는 맞는 거지만 30%는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와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유의해서 보시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기본소득이 등장을 한 거는 18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엄청나게 오래됐죠. 샤를 프리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프리에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자신의 이론 속에 넣어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도 우파들이 작은 정부 실현을 목표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들을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은 좌파가 얘기하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좌파와 우파가 상당히 비슷한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얘기하는 맥락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는 딱 목적이 하나예요. 작은 정부 실현을 목표로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작은 정부 실현에서 작은 정부는 뭐죠? 복지국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기본소득을 복지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관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파들은 작은 정부 실현을 목표로 해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복지국가 하지 말고 복지정책 다 필요 없고 기본소득으로 최소 일정한 액수를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고 복지제도 다 없애자. 이게 우파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파 중에 물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파 중에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기본소득 제도로 도입하자. 그러면 국가가 복지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복지비가 안 들어가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복지비를 지출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국가가 운영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 안 들어간다. 지금 정부는 굉장히 복지와 관련된 이 인력과 조직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기본소득으로 돌려서 국가를 작게 만들자라는 얘기를 우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들이라고 하는 진보적인 관점에서의 기본소득 제도는 1986년도에 판더벤과 파레이스라고 읽더라고요. 파레이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꽃민주의에 이르는 자본주의적인 길이라고 해가지고, 꽃민주의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공산주의에 도달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나 이런 방식,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뒤엎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내부에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방식으로 기본소득 제도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이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좌파들이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 제도라고 하는 거를 이 글에 기초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여기 이제 보시면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부분적인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또는 준비라고 하는 게, 핀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실험이 끝났다고 그랬죠. 2019년도에 16년, 17년, 16, 17, 18, 19까지 해가지고 실험 모델이 끝났는데, 여기 이제 16년에 실험 모델을 결정했으니까 17, 18, 19, 3년 딱 했네요. 올해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고, 보수 성향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 그러니까 우파가 기본소득 도입을 결정을,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도입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도입할지 말지에 대한 시범 운영을 보수정부가 결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좌파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의 결과 지금 이제 그 실험 중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 가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이제 그 실험 대상이 되는 인구 집단에게 배포를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논의만 되고 있는 건데, 여긴 노동당 중심으로 되고 있는 거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구상 중이다. 그래서 모든 시민에게 연 약 한 700만 원, 월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뭐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아까 무슨 얘기를 했죠? 기본소득과 복지정책과의 관계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논점이 하나가 또 붙어요. 이 영국 사례를 보면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보느냐, 경제정책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여기에 따라서 복지정책에 대한 찬반이 갈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복지 정책하고 관계가 있는지 경제 정책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는 알지도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왜 나는 기본소득에 찬성하느냐, 나는 왜 반대하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이 하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해를 할 때 중요한 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냐, 경제정책으로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찬반이 달라진다. 자, 요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줬잖아요. 이것도 처음에는 기본소득이네 뭐네 떠들어대다가 결국 이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돼가지고 기본소득이 아니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로 이제 제대로 간 거죠. 근데 재난지원금을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왜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말이 많냐면 딱 그거예요. 돈을 주고 뿌렸는데 자, 이거를 복지정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로 주어야 된다. 그래서 30% 70%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반면에 이거는 복지정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죠? 다 주고 많이 써야지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건 부차적인 목적은 될 수 있지만 주된 목적은 경기 진작이 목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왜 이거를 사용처를 제한해 놓고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관련해서도 경제정책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한할 필요가 없는, 왜 제한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복지정책으로 보는 사람들은 제한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데 안 쓴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이해하느냐 복지정책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앞에 나온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요 사례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왜 이게 부분적인 기본소득이라고 보고 제대로 된 기본소득이라고 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보편성, 개별성, 조건성, 획일성, 주기성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의 특징을 구분하는 기준들이에요. 이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보편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보편적이어야 된다. 자, 이거 뭐죠? 모두에게 줘야 된다. 자, 그러면 보편성의 관점에서 보면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캐나다는 18세에서 65세 경제활동 인구 성인인 거죠. 성인 중에서도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도 빈곤층에게만 주니까 보편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네덜란드의 실험은 뭐죠?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만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이것도 보편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핀란드도 현재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개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이것도 보편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도 문제다. 왜? 보편성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핀란드하고 네덜란드하고의 공통점은 뭐죠? 사회보장급여라는 거예요. 자, 핀란드는 우파 정부가 기본소득을 실시한다고 했죠. 그건 무슨 얘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실험을 하는데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복지정책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이해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편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하면 이게 무슨 기본소득의 실험이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 그 핀란드에서 효과가 없었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부 기본소득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애당초 이건 보편성이 없는 기본소득이니까 기본소득이 아닌 건데 왜 기본소득
이게 효과가 있고 없고를 이걸로 판단하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은 개인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개인에게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구로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줬죠?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준 겁니다, 사실은. 개인에게 준 거는 1인 가구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래서 가구당 대표가 120만 원. 100만 원인가요? 네. 그 다음에 혼자 1인 가구는 40만 원. 뭐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본소득에 가까울 수 있지만 개별성의 측면에서는 개인에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별성의 원칙에 따르면 가구와는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돈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건이 없다라는 게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조건이 없어야 된다. 이제 핀란드는 그 조건성의 측면에서는 해당이 되죠. 근데 네덜란드는 실험 그룹에 따라 다르니까 조건성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고, 캐나다는 조건이 없음. 자, 여기 조건성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 얼마 이상 된 사람은 안 준다.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소득이 얼마 이하이고 자산이 얼마 이하이고 뭐 직업이 있고 없고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조건성이라고 하는데, 기본소득은 조건성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합의입니다. 그 다음에 획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준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80만 원 이렇게 주지 않는다. 그냥 개인에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똑같이 준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달라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주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구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실험이니까 2년간 매월, 2년간 매월, 3년간 매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주는 건데, 기본소득은 한시적으로 주는 건 절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긴급재난지원금처럼 긴급한 위기가 왔을 때 한 번씩 던져주는 거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절대 붙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주는 방식도 긴급재난지원금은 포인트로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온 거잖아요. 기본소득은 그냥 현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소득을 판단을 하는 거고, 이 6가지 조건에 따라서 실험을 하고 있는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를 살펴봤는데, 기본소득의 일반적인 조건에 일부는 충족하지만 일부는 충족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적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이제 스위스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스위스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투표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민간단체가 기본소득을 하자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본소득을 헌법에 넣자라고 하는 걸로 이 국민 투표를 발의해가지고 이제 국가가 반대를 하니까 이걸 국민 투표에 붙였는데 부결이 됐어요. 찬성이 23%고 반대가 77%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라기보다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거에 대한 찬반 투표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스위스는 이건 그냥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는 거지, 기본소득 제도 자체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좌파 입장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 독일 좌파당에서 만든 기본소득안을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거를 보면
좌파에서 얘기하는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내용이 어떤 거냐. 아까 우파는 명확하다고 그랬죠. 복지효과를 해체하고 복지비용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게 우파의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모든 우파가 그렇진 않지만. 자, 그럼 좌파의 입장은, 자, 1. 기본소득의 수혜자는 독일 국민 전체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수혜 금액은 성인 모두에게 월 160만 원, 16세 이하에게는 80만 원. 이게 성인과 미성년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세수 증가만큼 매년 인상한다. 그러니까 월 160만 원, 80만 원. 성인을 대상으로 160만 원을 모든 개인에게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재원은 뭐냐면, 자, 여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파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재원은 연금, 실업연금, 사회부조비, 주거보조비, 그러니까 복지비용의 상당 부분인데,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회복지제도를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한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복지제도는. 그 다음에 고소득에 대한 중과세 및 증권거래세, 그러니까 세금을 늘린다. 고소득자, 부유세와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환경세나 토빈세 뭐 이런 각종 세금을 더 늘린다. 증세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인 1인당 160만 원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다르냐면, 우파에서는 복지정책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모든 복지제도를 다 통폐합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좌파에서 얘기하는 거, 독일 좌파가 얘기하는 거는 연금 및 실업연금 이렇게 돼 있죠. 사회부조, 주거보조. 자, 그럼 뭐가 빠져 있죠? 의료보험이 빠져 있죠. 의료보험은 기본소득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빠져 있죠? 산업재. 산재는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진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복지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바꾸지 않고 기본적인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은 여전히 국가가 실시한다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복지제도의 통폐합, 필수형 복지제도는 유지라고 하는 게 여기 독일 좌파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세금을 증세하겠다. 그래서 기타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는 현금 지급형 사회복지제도만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고, 현금 지급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 의료보험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의료보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보험, 산재, 그 다음에 무상교육, 교육, 즉 현물 지급형 사회복지제도, 장애인 지원과 같은 현금소득 지급은 그대로 지속 내지는 별도로 확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에 미치는 기대 효과가 경제정책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 중산층 이하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복지제도를 없애고 일부 증세된 거를 160만 원씩 해가지고 1인당 주면 2인 가족이면 가구의 1년 소득이 32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명이면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80만 원,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중산층 이하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내수가 증대되고 경제의 성장 동력이 확충되고 저임금 직업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누가 수혜를 보느냐? 실업자, 대학생, 뭐 노령층, 자영업자, 대부분의 노동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효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일자리와 관련해서 기본소득이 얘기가 많이 또 되고 있는데, 자, 좌파 중에 일부는 경제정책으로서만 이거를 생각하는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과 관련해서 기본소득 제도를 이해를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뭐 최근 들어서 기술혁명에 의해 가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를 당연시 하는 겁니다. 기술혁신으로
일자리가 덜 늘어나게 되면 인구는 증가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느냐?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유로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이제 좌파 이론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이제 고용의 종말,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태제로부터 나오는 건데 좀 얘기가 어렵나요? 자, 노동시장 정책은, 자, 여기 보면 기본소득과 더불어서 최저임금제를 또는 부문별 표준임금을 적용한다. 그래서 시간당 예를 들어서 15,000원을 최저하한으로 해가지고 최저임금제를 한다. 그리고 부문별 표준임금이 이거보다 높은 수준. 그 다음에 시간제 노동 부분을 사회화한다. 100인 이상 고용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없앤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과 더불어서 이 비정규직을 없애고 기본소득 이외의 추가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독일 좌파당의 기본소득의 얘기인데, 기본소득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래서 좌파와 우파의 기본소득 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경제정책으로 이해하느냐, 복지정책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소득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시민배당, 생존소득, 사회소득, 사회배당, 보편소득, 이게 다 요새는 기본소득, 예전에는 따로따로 썼었는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은 이제 수렴되었다. 그래서 대부분 기본소득, 베이직 인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뭐냐? 그러니까 자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활동이나 의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없이. 자, 그래, 무조건성이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성이죠.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정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 요게 일반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좌파 일부에서 하는 얘기죠.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 그리고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등 기본 복지와 함께 지급된다. 요게 이제 결국은 독일 좌파당의 얘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내용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본소득의 내용을 정의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합의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데, 이 최소한의 합의의 세 가지 조건, 이건 이제 여기 베이직 인컴 어스 네트워크, 아까 얘기했던 기본소득 국제 네트워크이죠. 여기에서는 최소한으로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걸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뽑은 세 가지가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보편성은 뭐죠? 모두에게 준다. 개별성은 뭐죠? 개인에게 준다. 무조건성, 조건 없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제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많이 불러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성입니다. 그 다음에 보편성, 개별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준다라고 하는 세 가지가 기본소득의 최소한의 합의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게 빈이라고 있습니다. 베이직 기본소득 국제 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자, 이 심사와 노동 요구 없다는 거는 무조건적인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모두 개별적 무조건, 이 세 가지가 최소한의 합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 세 가지가 최소한 지켜지지 않으면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 국가 등 정치적이 하는데 이제 B는 요 둘, 셋, 여섯 가지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최소한 요 세 가지. 파레이스는 똑같이 여기 이제 B니 요 논의에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 세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건 뭐가 어쨌든 쓸 수 있는 돈을 주면 꼭 현금 지급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 정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매달 기간을 정해서 주는 것도 여기는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기적이냐 정기적이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자, 요거는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사례들을 요 기준에 의해 가지고 다시 살펴보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 있고, 이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소위 말하는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뭐 현금성 이런 거를 가지고 나서 수정을 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본소득 제도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차액소득 보장, 부의소득세, 참여소득, 일시적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이해관계자급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찬성론과 반대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하나를 뜯어온 건데, 딱 첫 번째가 보면 찬성과 반대의 첫 번째가 뭐죠? 복잡한 복지 시스템 대체, 복지제도 축소. 이것도 이 찬성과 반대의 기준을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조세, 재원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 관리 비용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쟁점들을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소득의 기본의 의미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애매모호해요. 자, 어떤 데는 아까 독일은 160만 원이라고 그랬죠. 영국은 5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데는 30만 원. 자, 그러면 기본소득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의 의미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최저생계비냐, 표준생계비냐, 최저임금이냐, 중위소득이냐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될 수도 있고, 최저임금이 될 수도 있고, 중위소득이 될 수도 있고, 표준생계비가 될 수도 있다. 기본소득에.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자, 기본소득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거와 반대되는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이제 이건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이 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냐?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임노동이죠. 임금노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공동체라고 하는 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임금 노동이 아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임금 노동의 특징은 뭐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노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 산업사역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임금 노동은 노동이면서 비자발적 노동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을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시장에 들어가서 억지로 하는 게 임금노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자발적 노동, 이게 일이 되는 거죠. 그거를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받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회사업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왜? 생존에 걱정이 없으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가지고 산을 좋아하면 산에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구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생계는 돈을 안 받는다. 왜? 기본소득이 나오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아는 게 많으면 기본소득만 받고 굳이 내가 학교에서 선생이나 뭐 교수 이런 거 안 하고 공부하고 싶은, 뭔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독서 클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공짜로 가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기본소득이 나오니까.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탈노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임금 노동을 하지 않고 공동체 노동, 공동체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이런 관점이 또 있는 겁니다.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복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자, 그러면 노동과의 관계에서 기본소득을 보다 더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복지국가의 관계 속에서 기본소득 또는 경제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전부 다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게 다르다. 자,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은 뭐냐? 재원을, 비용을 어떻게 만들 거냐? 지속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재원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걷어서 떼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매달 줘야 된다? 결국은 뭐죠? 복지비용, 복지제도를 통폐합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 뭐 복지비용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복지비용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했을 때 1인당 받는 돈은 1, 20만 원 수준밖에 안 될 거다. 그럼 최소한 50만 원 이상으로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증세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가 또 복잡해지겠죠? 자, 기본소득의 핵심 문제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걸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로만 해석을 하면 정책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증세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갖는 사회적 효과에 대한 문제는 논의에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주요한 사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과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개인의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정책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를 한다. 그래서 어쨌든 얼마가 됐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주어진다. 자, 그러면 개인이 이전에 행해오던 시장 중심의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거를 공동체 중심의 행위로 바꿀 거냐.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에서 돈 벌어먹는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를 기본소득으로 해결해 주면 이 사람이 집에 누워가지고 퍼질러져서 TV나 볼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공동체와의 관계를 맺고 사회적인 행위를 하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소득의 전제는 일부 개인들은 집에 기본소득 받고 누워가지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냥 잘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 시장적인 욕구를 해결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면 기본소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적 행위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거죠?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게 본인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비자발적 노동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적 행위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로 바뀌게 되고 훨씬 더 사회적인 활동이 풍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기본소득이 깔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기본소득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돈을 얼마를 주면 복지제도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느냐 이렇게만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소득은 단순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복지제도를 어느 정도로 대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적인 방식의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사회정책을 통해서 공동체 중심의 경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과연 그러한 행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기본소득을 주니까 취업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해서 개인적 행위와 공동체적 행위와 개인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소득 길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